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본인의 사주 팔자에서 이제 사주 팔자라고 하는 것은 천간과 지지가 있는데 그 본인의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써놨듯이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만세력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본인의 생년월일시를 넣으면 본인의 사주가 나오게 되는데 본인의 사주는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아랫줄, 그러니까 아랫줄이 바로 지지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제가 그 사주에 나와 있는 그 지지에 따른 성격과 운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내용이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휴대폰에 만세력을 넣어서 사주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하여간 초등학교 다니는 이제 어린아이들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주팔자의 이제 아래층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즉 천간과 지지에서 이제 반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지라는 것은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환경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냥 참고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자신의 팔자가 이러하니 나는 안 좋구나 이런 식으로까지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이제 약간 안 좋게 나와 있는 내용들은 조금 이제 주의하시고 이제 미래에 대한 약간의 대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만세력으로 본인의 사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자는 신고와 미역을 두려워하며 천복과 천기가 있으면 괜찮다라고 했는데, 뭐 말은 어려운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신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한마디로 원숭이 신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요게 제가 써놓은 거에 다 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위에 한마디로 이게 아랫줄에 있는 내용이고 윗줄에 이제 자신의 사주팔자를 보면 윗줄에 한 줄이 더 있는데 그게 이제 천간이 되고요. 이 아랫줄에 있는 것이 바로 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신이라는 글자, 한마디로 다시 한번 요 신이라는 글자나 혹은 요 미라는 글자가 있으면 조금 이제 두려워한다라고 일단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신이라는 글자는 지금 신고라고 되어 있듯이 이게 한마디로 이제 외로울 고자를 나타내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런 남자들이 보통 이제 혼자 뭔가 자립해서 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일단 독립적인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 사주에 있는 지지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가족보다는 자신의 어떤 그런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좀 성향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 미라는 글자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역이라고 해서 역이라는 글자는 보통 이제 역마살 할 때 역이라는 글자가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좀 이제 많이 움직인다, 조금 이제 역동적이다, 활동적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일수록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 나가 있는 그 경향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남자가 돌아다니는 것을 그렇게 가히 좋게 보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천복과 천귀가 있으면 괜찮다라고 했는데, 자신의 사주팔자에 이 미라는 글자가 있으신 분은 이 오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게 바로 천복이 됩니다. 오가 있으면 괜찮고, 그다음에 이 신이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은 이 자가 있으면 괜찮은데, 자 지금 뭐냐면 남자가 이 신이라는 글자나 미라는 글자가 있으면 약간 그야말로 약간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옛날로 말하면 약간 꺼렸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시하고 일에만 표시를 해놨는데 월이나 연에 있어도 그것은 마찬가지인데, 보통 이제 시나 일에 있는 것 여기를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 이 일시라고 하는 공간은 이제 본인의 어떤 가정을 의미하는 공간, 즉 개인적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일시에 있을 때 가정을 약간 등한시한다거나 이런 그 의미가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 한마디로 신이라는 글자나 미라는 글자가 동시에 있으면 좀 더 남자한테는 약간 불리한 어떤 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라는 글자나 오라는 글자가 있으면 한마디로 요게 뭐냐면 이제 신은 자와 합을 하고요, 미는 또 오와 이렇게 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합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이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나 오가 있으면 그야말로 이제 무방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자는 이 묘파와 유인, 그다음에 추객을 두려워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묘라는 글자, 이 묘는 요 묘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사주, 지금 이제 여자 사주를 얘기하는 건데 여자 사주 팔자의 지지에 이 묘라는 글자나 유라는 글자나 축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조금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세 개가 같이 동시에 있다 그러면 좀 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일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이 묘라는 글자는 여기 나와 있죠. 이제 파라고 해서 주로 이제 뭔가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걸 의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라는 글자는 이제 인이라고 해서 칼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축이라는 글자는 액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병증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글자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신축년 같은 올해 같은 때에도 여전히 이제 코로나나 기타 다른 전염병을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주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 개가 동시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좀 더 유의해야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 요게 연월일 시에 어디에 있던지 간에 상관없으나 주로 일단 이렇게 세 개가 같이 있거나 아니면 두 개가 모여 있거나, 특히 이렇게 묘유가 같이 이렇게 모여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유축이 같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축이 같이 모여 있으면 요건 이제 즉 금기의 강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금기가 강화되면 주로 이제 병원 출입을 다른 그 어떤 그 지지 구조보다는 좀 더 많이 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의학 계열이나 이런 이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 아니면 약학 계열이라던가,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칼을 다루는 분야라던가 이런 쪽에 이제 가담해서 일하면은 일단 무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자 사주에 이렇게 인이라는 글자, 이게 바로 천권이라는 글자인데, 인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남편을 돕고 자녀를 왕성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인은 한마디로 이제 봄의 첫 시작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이런 것이 용출력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이제 시도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권이라고 해서 뭔가 그 겨울에 그 꽁꽁 얼어 있는 땅을 뚫고 올라오려고 하는 기상이 있기 때문에, 이 인이라는 글자는 그러니까 있으면 이제 한마디로 역동적으로 뭔가를 실행하려고 하는 능력이 있다고 봐서, 만약 여자 사주에 이렇게 인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이제 한마디로 남편을 돕고 자녀를 왕성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월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월뿐만 아니라 일에 있거나 시가 있어도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천문과 천예가 있는 사람은 재주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천문이라는 글자는 뭐냐면 한마디로 사라는 이 뱀이라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천예라는 글자는 뭐냐면 이 술이라는 글자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주팔자에 이 사라는 글자, 이 뱀을 나타내는 글자나 혹은 이 개를 나타내는 이 술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이제 재주가 있을, 다른 띠보다는 재주가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월하고 일에만 표시를 해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월일 뿐만 아니라 일시에 있건 아니면 연월에 있건 이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연은 초년, 월은 청년, 일은 중년, 시는 말년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을 때 그 시기에 일단 그런 능력이 일단 발휘된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 이쪽은 이제 사회적인 공간이고 이쪽은 이제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요 글자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사회적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쓸 것이냐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때 일에 이렇게 술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일단 예체능,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지금 천예라고 한 건 예술할 때 예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체능 분야라던가 뭔가 자신의 개인적인 재능을 표출하는 능력이 일단 좋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사라는 글자가 있는 것은, 요게 이제 사라는 글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12운성의 걸록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단순히 지지로만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걸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로 말하면 본인이 이제 그 한마디로 문관으로 본인이 이제 조정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기운을 나타낸 그런 이제 글자로 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 문이라는 글자는 문관, 즉 뭐냐면 학문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사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좀 개인적인 재주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주에 이 사가나 술이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재주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재주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천복과 천귀, 그다음에 천수가 있는 사람은 인생이 평온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천복이라는 글자는 뭘 의미하냐면 이 오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천귀라는 글자는 뭐냐면 이 자자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천수라는 글자는 한마디로 해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인생이 평온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한 글자만 달랑 보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으나, 어쨌거나 이 오나 자나 해라는 글자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 좋은 의미를 일단 좀 갖고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이 오라는 글자는 양 중에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지 중에. 그래서 가장 밝은 시간이 제가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라는 글자가 만약에 월이나 일에 있다면, 이 오라는, 다시 한번, 이 오라는 글자가 이 월이나 일에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구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뭐 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마디로 오시생이 되니까 가장 태양 에너지가 강력할 때 태어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그 흔한 말로 이제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갖거나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이 자라는 시간은 뭐냐면은 이 자라는 글자는 한마디로 일단 일양이 시생하는 그런 글자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모든 지지의 시작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나라의 일행선사는 이 자라는 글자를 이 천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지지의 시작 첫 시발점, 그 다음에 모든 생명은 한마디로 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라는 것은 일수가 돼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해라는 글자는 보통 이제 천수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수명을 나타내는 글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보통 이제 해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건강하고 그다음에 일단 수명이 좀 더 길다라는 일단 그런 그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는데 사실은 요런 내용들은 원래는 요 시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시를. 그래서 일단 시에 있다면 좀 더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연어릴시 어디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나쁘지 않으나 요런 그 팔자의 연어릴시에서는 한마디로 이 시일에 있는 것이 좀 더 그런 기능이 좀 더 강화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에 뭐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천간이 겹치는 사람은 주거가 빈천하며 조상의 그 명성을 깎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진자를 의미합니다. 용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게 천간이 겹친다고 하는 것은 두 글자가 한 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특히나 이렇게 진과 진이 일시에 이렇게 겹쳐 있는 것. 요것은 그 고전에도 한마디로 이제 조금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본인이 진일의 진시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일행선사는 이걸 아수라, 한마디로 수라도라고 일단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괴강을 나타내는 그 방위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진이라는 글자는 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고전에 보면은 이게 용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한마디로 이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물속에 용이 두 마리가 있을 수 없다. 한마디로 한 마리만 있어야 되는데 두 마리가 있다고 하면은 이 용들이 한마디로 서로의 한마디로 그 위치를 점유하고자 싸우게 된다라고 일단 얘기를 좀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이 이렇게 두 개가 겹치는 것은 조금 좋지 않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이 두 개가 겹치면 사실 이제 부부 간에 일단 불화할 확률이 조금 더 다른 이 지지의 구조보다는 일단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안 좋은데 운에서 다시 겹치면 좋지 않다. 즉 뭐냐면 원래 이렇게 진과 진이 두 개가 연이어 있는데 또 진대운을 본다거나 아니면 진운을 본다거나, 그러니까 아마 진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이 신축년이니까 축인묘진 해서 한 3년 후면 이제 또 진년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진이 두 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진이라는 글자가 오면은 좋지 않다라고 일단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셋인 사람은 간교하고 교활하며 하류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조금 이제 표현이 약간 거칠긴 한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진진진으로 이렇게 세 개가 겹치면은 어쨌거나 이렇게 사주의 그 구조에서 이 지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회 어떤 본인의 그 삶에 있어서의 환경을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글자가 몰리게 되면 일단 좀 부정적인 의미가 일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진이 하나 더 있어서 네 개인 사람, 제가 그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렇게 사주팔자에 진이 이렇게 세네 개가 겹치는 사람을 아직까지는 제가 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보고도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특히 이렇게 진이 네 개가 한 번에 쭉 있는 사람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생활이 불안하고 형이 있다. 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로 보통 얘기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군청, 관청, 그다음에 경찰서, 법원 이런 쪽에 어떤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일단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배를 당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뭔가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일이 잘 안 풀린다 이런 의미를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일시에 이렇게 겹치는 게 좋지 않고요. 한마디로 진진이 연월에 있는 것보다 일시에 있는 것이 좀 더 부정적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자, 슬라이드가 갑자기 지워져서 제가 잠깐 복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남자의 사주에는 천귀가 겹치면 귀한 것이 귀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귀라는 글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라는 글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일시에 겹칠 때 원래 자라는 글자는 하나만 있는 것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모든 만물이 시작하는 어떤 그 시간 자체가 바로 이 자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있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원래 하나만 있는 것이 귀한 것인데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겹치게 되면
귀한 것 같지만 그게 한마디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도로함이 타불이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한 듯 하지만 귀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남자의 사주에 그렇다는 것이고 여자의 사주에는 이렇게 귀가 겹치면은 결국에는 귀하게 된다고 약간 다른 의견을 좀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자가 이렇게 두 개 있으면은 결국엔 이제 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남자의 사주에는 이렇게 자가 두 개 겹치면은 약간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디에 겹치든지 일단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월일이나 연월에 겹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이렇게 일시에 겹칠 때가 좀 더 안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주에, 본인의 사주에 이렇게 천기, 즉 자라는 글자가 4개 겹치면 자식을 극하지만 생활은 풍족하다라고 일단 얘기가 되어 있는데, 자식을 극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한마디로 본인의 사주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가 그러니까 연월일시에 자자자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본인 때문에 약간 자식이 불리하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은 좀 더 풍족하다라고 일단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8번째로 여기 보시면 이제 천권, 즉 천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호랑이를 나타냅니다. 호랑이가 겹치면 한마디로 하나만 있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 속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것과 같은 강한 목기를 얘기해서 상당한 어떤 권력의 의미로 쓸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어떤 권한을 다른 띠보다는, 다른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 인이라는 글자를 하나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좀 더 일단 권한을 손에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이게 두 개가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되면 권력이 있는 것 같지만 없다. 즉 있는 듯 보이지만 한마디로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마치 이게 이제 호랑이를 나타내는 글자니까요. 있는 듯하지만 없다라고 일단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월일에 겹치거나 아니면 일시에 겹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주팔자에서 지지에, 즉 2층이 아니라 1층에, 아래층에 이렇게 인이 2개 겹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겹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천문이 겹치면, 이 천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라는 글자를 의미하는데, 이 사라는 글자가 겹치면 남녀의 행실이 좋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라는 글자가 이렇게 2개가 겹치면 어떤 행동 거지에 있어서 한마디로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좋지 않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마디로 이제 돈을 막 쓴다거나 이제 술 먹기를 좋아하고 뭔가 이제 놀기를 좋아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다고 일단 보여지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한마디로 범람, 즉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실이 좀 바르지 않은 그런 의미를 일단 써놨는데, 뭐 현대 사회에서는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사라는 글자는 어쨌거나 그 화를 나타내는 강력한 글자이기 때문에 이런 팔자가 이제 이제 뭐 외국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일단 나쁘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시에 이렇게 겹치는 것을 고전에서는 복음이라고 해서 하여간 겹치는 것을 약간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좋은 측면에서는 에너지가 강화돼서 그것을 이제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2개가 겹친다는 것은 뭔가 하여간 그 한쪽으로 에너지가 너무 쏠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도 강하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떨어지는 것도 강하게 떨어진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셋인 사람, 즉 뭐냐면 이 사라는 글자가 이 2개가 아니라 이렇게 셋 있는 사람은 의록은 작으나, 이건 모르면 이제 본인의 생활 형편이 조금 이제 약간 좋지 않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이 뱀이라는 글자가 이 사사사 이런 식으로 3개가 있다면 생활 형편은 그닥 좋지가 않은데, 학문과 배움이 높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신 사람, 이렇게 사사사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철을 극하고 눈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뭐 강력한 표현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이제 그 시력이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사라는 것은 화를 의미하는데, 화가 태과한 것이 되는 것이죠. 4개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라는 것은 흔한 말로 이제 시력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심장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너무 태과하면 어쨌거나 좀 좋지 않아서 제가 봐도 이렇게 만약에 지지에 이렇게 사사사사라고 되어 있다면 뭐 눈에는 그닥 이제 운에 따라서 좀 좋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주에 천복이 겹치면 먹고 입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천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라는 글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오라는 글자가 이렇게 겹치면 한마디로 먹고 입는 것, 즉 생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천복이 둘이면, 여기 보면 이제 겹치는 거하고 둘인 거하고는 약간 다른 겁니다. 겹치는 거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걸 의미하고요. 둘인 것은 이렇게 하나 떨어져서 얘 요렇게 있거나 아니면은 뭐 요렇게 있거나 아니면 요렇게 있거나 아니면은 뭐 요런 식으로 있거나 요런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복이 둘이면 철을 극하나, 약간 한마디로 이제 그러니까 자신의
그 와이프한테는 좀 불리하나 본인은 귀하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셋인 사람 한마디로 이제 뭐 여기 있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셋인 사람은 수명은 길지만 복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넷인 사람 한마디로 이제 여기가 다 555 이런 식으로 5555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이런 사주 제가 본 적은 없는데 하여간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생활이 한마디로 풍족하다라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5라는 글자는 기본적으로 좀 약간 긍정적인 의미가 좀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여기서 이제 겹쳐도 일단 나쁘지 않은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일시에 겹치는 것은 이 5라는 거는 또 이제 한마디로 자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겹치게 되면 자녀한테는 약간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한마디로 이제 가정생활 이런 데는 조금 이제 약간 불리하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주의 천액이라는 것은 이 축이라는 글자를 의미하는데 일시에 이렇게 겹치면 오히려 애군이 물러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하나만 있으면은 약간 안 좋은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겹치면은 오히려 애군이 물러난다라고 일단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세 개의 액을 만나면 즉 이게 축이라는 글자가 세 개가 되면 애군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의식에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뭐 입고 하는 거에는 여유가 있는데 한마디로 수명은 조금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축이라는 글자는 한마디로 이제 그러니까 자축인 한마디로 이제 수에서 목으로 그 변화하는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글자가 이 축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 귀도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제 한마디로 저승과 이승의 어떤 중간다리 역할 정도로 보통 이제 의미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이 이렇게 강하게 있는 사람들은 정신 분야라던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영감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일시에 겹치면 오히려 애군이 물러난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에 겹치는 것은 일단 사주명리학의 특성상 가정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 불리하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사주에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인이라는 글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글자가 아까는 이제 겹치면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인이라는 글자가 겹치면은 한마디로 권한이 있으나 없는 것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겹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져서 두 개라고 한다면 그릇이 크고 정대하며 셋인 사람은 위엄과 권력을 지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 있거나 이런 식으로 있다면 한마디로 위엄과 권력을 지닌다라고 얘기했는데 인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고대에서부터 호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백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제 인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무리짓는다는 것은 호랑이들이 이렇게 무리짓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호랑이라는 표현은 뭐 관념적인 표현입니다만 일반적으로 강한 그러니까 힘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에너지가 있는 글자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호랑이라고 일단 그 명명을 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무리가 있다 이렇게 무리지어서 호랑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위엄과 권력을 지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4개가 있는 사람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2개와 3개만 해당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주에 천파가 둘이면 의록이 평온하고 위엄과 권력을 지닌다라고 했는데 이 파라는 글자는 뭐냐면은 이 묘라는 글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묘라는 글자가 여기 제가 지금 이제 연월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아니라 연월에 이렇게 2개여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런 글자도 일단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연월에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묘라는 글자는 파라고 해서 뭔가 깨고 부수고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2개가 연월에 겹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일단 그 외국계 해외와 다른 사람들보다는 인연이 일단 많게 되고요.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일단 다른 구조보다는 이렇게 연월에 이렇게 겹치게 되면 한마디로 이제 그 국가의 어떤 변화 변동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외국과 관련이 많다던가 그래서 특히나 요게 묘가 만약에 관이 된다 그러면은 국가 권력 기관에 일단 그 가담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셋인 사람은 파패하는 하명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묘라는 글자가 이 3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여기 지금 파해한다고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이건 파패입니다. 파패. 그래서 그야말로 약간 좀 생활이 좀 어렵고 하는 일이 좀 잘 안 된다. 그래서 하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중하 중에 조금 그 명예 수준을 약간 낮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또 이 묘라는 글자가 이렇게 묘 이런 식으로 내신 사람은 한마디로 의록도 없으며 한마디로 생활도 약간 궁핍하고 그다음에 수명이 길지 않다라고 얘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묘라는 글자는 한마디로 여기도 보면 이제 요게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그 찢어진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양쪽으로 갈라진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라는 글자가 많으면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묘라는 글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띠들보다는 다른 글자가 겹치는 것보다는 이 산부인과 질환이라든가 이런 데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사주에 여기 둘이면 오히려 편안하고 한가롭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남자는 이 미역이라는 글자, 한마디로 이 미라는 글자가 있으면 조금 불리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오히려 편안하고 한가롭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한마디로 이 사람은 조금 하천하다. 라고 약간 격을 약간 낮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미라는 글자는 이렇게 겹치는 것은 그닥 좋지 않게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신 사람은 한마디로 고전에는 뭐라고 되면 한마디로 그러니까 미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지금 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한마디로 종을 부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이렇게 쭉 있으면 종을 부린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이제 부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니면 이제 약간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저도 뭐 아직은 이제 미가 이렇게 네 개가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이게 미가 네 개이신 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실제로 어떤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주에 이 고가 둘이면 이 고라는 글자는 이 신이라는 글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글자가 둘이면 뭐 자손이 있다라고 일단 표현을 해놨고요. 뭐 자손은 뭐 옛날에 일반적으로 다 있었으니까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셋인 사람은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극하고, 즉 뭐냐면 이제 여자가 만약에 이 신이라는 글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있다면 남편한테는 조금 불리하고, 그다음에 남자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신 이런 식으로 있다면 자식한테는 조금 불리하다라고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자가 이 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신 이렇게 네 개가 있다면 처가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사주에 인이 둘이면, 즉 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유라는 이 닭을 나타내는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이렇게 인이라는 글자가, 유라는 글자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자비롭고 선량함이 많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유가 셋인 사람, 이렇게 유가 이렇게 유 이런 식으로 이제 셋인 사람은 귀한 사람이며 권력을 지닌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넷인 사람은 한마디로 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권세가 있으나 한마디로 수명이 짧다라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사주에 즉 뭐냐면 술이라는 글자가 둘이면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둘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두 개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겹치는 것도 둘이라는 의미를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을 우선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철을 형하고 자녀를 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일시에 놓은 것은 주로 이렇게 일시에 술술이 있으면 일단 처자식이 약간 불리하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자녀와 분리되어 있는 시간이 일단 많을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본인 사주팔자에 술일에 술시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자녀나 와이프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좀 있지 않겠느냐, 다른 그 구조보다는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인 사람은 어두운 눈동자를 지녔다라고 일단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화의 그 묘고가 됩니다. 특히 이제 병화의 묘지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눈과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술술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일단 그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단은 어두운 눈동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음흉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눈이 굉장히 이제 그 시력이 안 좋아서 이제 그 육체적으로 안 좋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양쪽 다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신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술술술술 이런 식으로 되는 사람은 노력해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술이라는 글자가 있었는데, 진간, 즉 뭐냐면 진간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한마디로 용을 나타내는 진이라는 글자입니다. 진이라는 글자를 보면 매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파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진이 사주에 있는데 술이 와서 그러니까 술이 있는데 진이 와서 이렇게 진술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술을 충할 때 다른 충보다 특히나 이렇게 진술충미의 충에서 이 진술충, 그러니까 한번 진술충이 가장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술충은 일반적으로 한마디로 구설, 시비, 송사 이런 것들을 다른 충보다 좀 더 이렇게 많이 일으키는 충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사주에 이제 해수가 둘이면, 지금 해라는 글자, 이렇게 돼지를 나타내는 해라는 글자가 둘이면 성품이 어리석고 약간 둔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약간 감각이 약간 떨어진다. 요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이제 해라는 글자는 선도라고 해서 굉장히 여유 있고 한마디로 이제 굉장히 편안한 글자로 일단 봤는데 이게 둘이 되면은 한마디로 그야말로 그냥 사람이 좀 퍼지게 된다 이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몸이 좀 빠르지가 않고 약간 좀 둔하다 뭐 이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신 사람 이렇게 해라는 글자가 세신 사람은 한마디로 이제 출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고전에는 이제 지금으로 볼 때 이제 뭐 다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종교와 좀 한마디로 이제 종교와 좀 인연이 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종교 철학, 정신 분야와 좀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게 해라는 글자가 3개가 있다면 굉장히 수명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내신 사람은 조상을 떠나고 생활이 없다. 지금 뭐냐면 이제 해라는 글자가 해 이런 식으로 다 되면 한마디로 이제 뭐 지금 이제 그 본인의 고향을 떠난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럼 뭐 크게 이제 문제될 것은 없으나 이렇게 해라는 글자가 4개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사주에 귀와 역이 겹치면, 즉 귀라는 글자는 뭐냐면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자도 겹치고 그다음에 역이라는 글자는 미를 의미하기 때문에 미도 겹치고 이러면 이제 생활이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파재한다. 즉 뭐냐면 이제 그 돈을 벌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신의 사주팔자에 혹시라도 이게 자미는 이제 원진이라고 해서 원진 중에도 조금 이제 안 좋은 원진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렇게 자미가 원진이 있는데 혹은 이 자가나 미나 이렇게 또 겹치게 되면 좀 더 안 좋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사주에 혹여라도 이렇게 자자미미가 되어 있는데 이 문이라는 글자는 한마디로 뱀사자가 됩니다. 이 사라는 글자가 이렇게 외부에서 오면 여기 보시면 이제 반드시 요절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뭐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반드시 요절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이제 건강에 좀 유의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만약에 본인이 이제 그 사주에 본인이 쥐띠면서 한마디로 이 자라는 글자가 여기 연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월에 자가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사라는 글자고면 사라는 글자는 한마디로 이제 이 자생한테는 쥐띠한테는 그게 즉 겁살이 되기 때문에 요런 구조가 됐을 때 좀 더 안 좋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제가 볼 땐 보입니다. 자, 다음에 사주에 권, 즉 뭐냐면 인이라는 글자가 고를 만나면 고는 이 신을 의미합니다. 신을 만나면 형극이 많다. 즉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인신사회라는 게 있는데 한마디로 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인신충이 이렇게 형극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인신충이 있으면은 다른 그런 구조보다는 교통사고라든가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일 한마디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한다고 일단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그 호랑이라는 글자가 이 원숭이라는 글자를 만나면 한마디로 사고에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이 2개, 이 신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한마디로 해가 옆에 있거나 여기 있거나 아니면 해가 여기 있거나 아니면 신이 2개가 있는데 이제 그 운에서 이렇게 해가 이렇게 들어온다거나 하면 한마디로 수명은 길어도 한마디로 파폐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이 하는 일이 좀 막히고 패배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일단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이렇게 인신충이 여기에 인신충이 있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신이라는 글자가 여기 있어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인이 여기 있고 신이 여기 있고 이런 것들도 개인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사건 사고 이런 걸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신해도 마찬가지로 요게 약간 위치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뭐 위치에 따라서 약간 다른 점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어쨌거나 글자가 이런 식으로 일단 구조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이게 신해가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천이라고도 하고 이걸 해라고도 합니다. 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겹치게 되면 조금 이제 좋지 않다라고 일단 표현을 해놨는데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그 유명한 이제 맹파명리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해, 즉 천을 굉장히 좀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사주에 이제 유인, 즉 유라는 글자가 이 축이라는 글자, 이 축액을 보면 유와 축이 이렇게 있으면 질병으로 빈곤하게 사는 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이렇게 유축이 이렇게 무리지으면 한마디로 이제 의학과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의학계나 이런 쪽에 이제 가담하고 있지 않다면 주로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렇다고 할 때 또 다 뭐 이렇게 유축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뭐 병원 출입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다른 구조보다는 좀 더 이제 병원 출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개의 축액을 보면 즉 뭐냐면 이제 사주에 유가 있었는데 이 유와 축이 이렇게 있었는데 한마디로 이제 올해 같은 축년을 본다거나 이렇게 축이 하나 더 들어오면 한마디로 이른 나이에 망한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본인이 일을 한다거나 뭔가 일을 추진할 때 이렇게 뭐 망한다고 일단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유축이 있는데 축이라는 글자가 또 들어오면 한마디로 조금 이제 본인이 하는 일이라던가 이런 걸 좀 꼼꼼히 좀 더 이렇게 잘 정리해서 다른 때보다는 좀 더 주의해서 해라 뭐 이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고가 이렇게 셋이 모이면, 즉 뭐냐면 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셋이 이렇게 겹치게 되면 중년에 파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패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만약 무슨 본인이 조직에 있다면 조직에서의 어떤 활동이 굉장히 약화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월일시에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러면은 요런 이제 기운이 한마디로 요걸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 요쪽이 일단 인생의 하반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로 일단 중년에 조금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월일시에다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이라는 글자, 신이라는 글자가 유라는 글자와 축이라는 글자, 즉 뭐냐면 이제 요렇게 모이면 한마디로 손해를 입거나 수족이 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사주팔자에 원래 유와 축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유나 신이 있었는데 이 올해같이 한마디로 축년이 들어오면 이렇게 신유축이라고 하는 이 조합이 만들어지면 한마디로 조금 이제 건강상이라던가 한마디로 약간 다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주에 묘라는 글자와 그 다음에 유라는 글자와 신이라는 글자, 축이라는 글자, 즉 뭐냐면 이제 묘유 신축 이런 글자가 한 번에 모이면 남편, 아내, 자식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즉 뭐냐면 가족한테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모인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사주에 뭐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운에서 이렇게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원래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운에서 이게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축년을 본다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유 신축 이렇게 모이게 되면 한마디로 조금 이제 가족한테 일단 불리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유의하고 한마디로 이제 가족들 건강을 좀 더 챙기고 이런 식으로 일단 주의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일단 받아들이면 되고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아로하 씨 또 보시고 너무 또 걱정하고 또 여기에 매몰돼가지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보고 무슨 부정적인 의미에 너무 매몰돼서 뭐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걱정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주의하고 대비하라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너무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지지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되거나 아니면 좀 좋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한번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